하는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. 패장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습니다. 국민의 피눈물에 그리고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습니까, 여러분? 이재명을 짓밟아도 인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.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. 6년 만에 민주당이 장애 집회에 문을 열었습니다. 문을 활짝 열었는데 또 하는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습니까? 모르겠는데 예. 당내에서도 좀 고심이 많다고 예.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집회를 열려면은 이 뭐 집회 신고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뭐 장비들 뭐 사실 뭐 당이 돈이 없지는 않죠. 돈이 없지는 않은데 그 많은 인원들이 또 참석을 해야 되고 동원령이 내려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당의 부담이 있고 결정적으로 장애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딱히 이렇게 명분이 있지 않다라는 여론들이 있는 게 좀 부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김종혁 의원님이 또 쭉 설명하시겠지만 방탄용이다라고 이제 또 비판을 하실 테니까 예. 그거 자체가 이제 뭐 아예 뭐 설득력이 항상 없는 먼저 말씀하셔서 좀 맥을 빼놓는 예, 그런 예. 예방 주사 같은 예. 백신 같은 겁니다. 예. 예. 그래서 이제 뭐 방탄용이다라는 또 뭐 비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내에서 할 일이 많아요. 지금은.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난방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예. 원내에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무리 밖에서 외쳐도. 그래서 당원 결집용, 지지자 결집용으로 한 번쯤은 할 수 있는데 뭐 예.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지속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의원들 출석률은 어떻게 됩니까? 1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. 100명 그러니까 한 정도. 167명인가요? 9명인가? 그 예, 정도. 169명. 169명 중에서 예. 100명 왔으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. 아, 그렇다고 그렇죠. 뭐 다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예. 그러면은 꽤 많이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내부적으로 누가 안 왔나 뭐 이런 거는 확인을 하나요?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마 그 지지자들이 예. 얼굴 보면서 나 일일이 예. 확인해서 명단이 나올 것 예. 같기는 한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예고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용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. 솔직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. 김준일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공을 넘겨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방탄용이죠. 뭐 1월 내내 방탄국회 열어서 실질적으로 법안 아무것도 하나인가 통과시켰죠. 그 3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저기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정말 궤변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왜? 아니 이게 왜 정치 탄압입니까? 이 수사가 정권 바뀐 다음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. 본인들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어떻게 보면 당군일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의혹이 터져 나왔고 언론의 추적에 의해서 위례 신도시라든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백현동 아파트 건축이라든가 성남 FC 그다음에 쌍방울 모든 게 다 터져 나왔는데 그러면 그 모든 의혹을 정권의 안에 한 장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동훈 장관이. 그러면 승리했으면 그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?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. 저분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기면 승자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패자니까 뭐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궤변이고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. 아니 무슨 삼족을 멸한다느니라는 무슨 조선시대 얘기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국민들의 피눈물이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파퓰리즘 정치가의 전형을 보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국민들의 피눈물 고통이요?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을 길거리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추위에 벌벌 떨게 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하는 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차가 완전히 막혀서 도심이 그냥 거의 마비가 되게 한 장본인이 그렇게 국민의 고통을 만들어낸 분이 자기를 위해서 어디다 대고 무슨 국민의 고통을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. 그리고 아니 범죄 수사를 하는데 국민이 왜 고통스럽습니까? 국민들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당대표직 내려놓으시고 당당하게 나가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시면 됩니다. 그러고 안 하시면서 왜 자꾸 국민을 거론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예. 민주당 관계자가 이제 날이 많이 추웠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. 뭐 날이 따뜻해. 근데 그 주말에 그 정도로 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, 뭐 영하 15도 내려가는 그때보다는 훨씬 따뜻했고
근데 어쨌든 주최 측 민주당 추산으로 30만 명이 왔다라고 하고 최소 제가 봐도 그 인원 대충 취합하면은 한 3만에서 5만 원 온 것 같아요. 아무리 적게 잡아도.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이재명 방탄 때문에 이렇게 모인 예. 것이냐, 좀 뭐 윤석열 정부의 예. 독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좀 일방 독주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예.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오늘 이제 민주당이 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.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이거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어느 쪽으로 결론 날 것 같으세요? 비공개 의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.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는 조금 더 어느 쪽에 베팅을 하라, 좀 뭐 무게를 두다라고 하면은 저는 탄핵 발의하는 걸로 좀 발의요?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강경 노선이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민주당 말고도 정의당, 뭐 기본소득당, 용해인 의원 등등이 탄핵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다른 야당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이제 뭐 안 됐을 때 역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김도호 법사위원장이 검사가 돼가지고 그거를 예. 설명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또 자기 식구 감싸기 그런 식의 또 프레임이 갇힐 수가 있어서 일단은 탄핵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. 저는 뭐 저희 당이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? 이견도 나오고 싸움도 벌어지고 예. 있습니다. 근데 민주당은 예상보다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잘 진행 나가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뭐 탄핵안을 철회시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민주당에 좋은 것인지, 그게 과연 생명력 있는 정당의 모습인 것인지 스스로 자성해 봐야 될 것이고요. 아마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. 인용이 그런 안 될 생각이 거라고 듭니다. 보십니까? 헌재에서? 어떻게 당연히 안 되죠. 안될 거라고 헌법과 보십니까?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걸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. 예. 단지 대응이 제대로 못했다, 발언이 서툴렀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국무위원을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?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들은 모두 웃을 겁니다. 민주당 내에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이전에 자진 사퇴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 아니, 그건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예.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. 얼마든지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하지만 그것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예. 다른 문제예요. 예. 일단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,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렇습니다.